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성웅입니다. 이번에는 소화기내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증상들이 역류성 식도염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많이들 병원에 찾으십니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은 위산이 역류됨으로 인해서 가슴 부위가 타는 듯한 증상이 발생하고 식도 부위와 목까지 전반적인 자결감과 이물감, 심지어는 그냥 이 갑상선 주위로 목에 이물질이 걸려 있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덜어는 극심한 흉통으로 인해서 혹시 심장의 문제가 아닐까, 혹은 폐 쪽으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증상은 없고 진단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아래쪽 하부 기관지의 문제가 아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장기침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식도염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진료 보면서 몇몇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과식을 하고 나서 흉부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고 본원으로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시 심전도라든지 심장 쪽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도 없었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서 당연히 식도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약물 치료를 해보고 필요하면 내시경을 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본인의 증상은 어떤 위산이 역류되는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식도염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이셨고 심장 쪽을 의심할 만큼 통증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장 검사를 더 받아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보내드렸고 굉장히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다 끝난 이후에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결국에는 식도염이 맞더라 하시고는 약을 꾸준히 잘 먹고 완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과 쪽에서는 해리슨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장 전문의 카디올로지스트조차도 심장 질환하고 헷갈릴 정도로 통증이 극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심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거의 50% 가까이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라든지 위험 인자가 없고 또 나이도 젊고 심장 쪽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식도염을 꼭 의심해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40대 중년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을 증상으로 내원하였습니다. 기침은 계속 발작적으로 하는 기침이라기보다는 목이 간질간질해서 나오는 기침이었는데요. 덜어는 목에 이물감을 느끼기도 하고 목에 이물감 없이 새벽이라든지 자고 일어나서 장기침이 있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호흡기 쪽으로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산이 역류함으로 인해서 이 역류된 위산이 목, 후두 부위를 자극해서 발생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말로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합니다. 후두 부위를 보면 후두 주위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후두 주위에 부어 있는 걸로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통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24시간 pH, 폐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도 말단에 모니터링 장치를 끼고 24시간 정도 지내보면 이 위산이 역류되는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지고 그 그래프를 분석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을 통해서 위식도 접합부를 들여다봐서 그 위식도 접합부의 열상 정도를 파악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식도 경계부의 열상의 정도는 로스앤젤레스 분류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그레이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러한 내시경 사진이 정상의 위식도 경계면이라면 M 단계는 미니멀 체인지라고 해서 미세 변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위식도 경계부가 경계가 불명확하다든지 주위가 백색 혼탁이 생기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A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위식도 경계부의 주위가 빨갛게 5mm 미만으로 점막에 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B 단계로 넘어가면 이 점막의 열상이 5mm 이상으로 쭉쭉 까여있는 상처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단계는 그러한 열상이 합쳐지기도 하고, D 단계는 원주 형상으로 이 열상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먹어야 되는 약물의 복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결국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위산뿐만 아니라 위 내용물이 역류됨으로 인해서 위식도 접합부에 상처가 난다든지 식도부에 상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역류가 더 심해지면 이 후두까지 올라와서 목 부위에 상처를 내고 후두 쪽의 염증으로 인해서 결국에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침까지 발생되는 경우에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살펴봐서 얼마만큼 상처가 있는지, 또는 위식도 접합부에 이 선천적으로 탈장이 있어서 이 제대로 조여지지 못해서 쉽게 위산이 역류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너무도 쉽게 역류가 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덜어는 이 조임근을 목걸이 자석 같은 디바이스를 감아서 좀 더 조여주는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내시경적으로 이런 식도와 위와 그리고 후두부를 다 관찰하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대인의 나쁜 식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류가 생기는 원인은 음식물이 굉장히 위에 많이 남아 있거나 소화시키기 힘들 정도로 과식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라든지 이 탄산음료라든지 위에 음식물을 많이 절유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음식물들을 먹는다든지 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고, 먹고 바로 들어 눕는다든지 옷을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복압을 올리는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든지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다음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